안녕하세요, 놀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자산 폭락의 시점에서, 폭락이라기보다는 업등락하죠. 네, 업등락하는 시점에서 예측해보는,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는 금 매도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코인, 국내, 해외 주식 모두 다 한꺼번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매수할 때 목표가, 그다음에 매도할 때 목표가, 이런 목표가들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다다르면 익절 혹은 손절에서 30% 정도 매각을 하고 추이를 지켜본다. 이렇게 제 원칙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바빠서 놓쳤습니다. 목표는 솔직히 10월 달 정도에 초에 달성을 다 끝냈었어요. 근데 뭐 더 갈 것 같아서 욕심을 냈었는데, 이번 변동에 10% 정도 익절을 하고 현금을 조금 비중을 높이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물은 맞습니다. 끝물은 맞지만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무시하지 못할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다시 사고 이러면은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그 리듬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금과 비트코인에서 김프가 또다시 한 18% 정도 오르잖아요. 업등락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현금화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금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내가 금의 목표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 목표가쯤에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영상을 좀 제가 봤거든요. 신문 기사도 좀 보고 그랬더니 목표가들이 범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5,000달러부터 시작해서 금이 온스당 2만 달러 이상을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10년 동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2만 달러까지 가는 것은 쉬지 않고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한 번 더 사이클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때 다음 사이클에서는 아마 2만 달러도 가능할 겁니다. 매우 장기적으로 금은 항상 승자입니다. 금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승부를 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격을 예측해 봤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한 사이클로 봤습니다. 차트를 보면 30년 동안 3번의 업등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너무 높게 올라서 앞에 있는 차트가 별로 안 보이는데 요거를 조금 보면 좀 표로 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금도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70-80%의 하락이 몇 번 있었거든요. 30년 동안에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금도 업등락을 심하게 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표로 제가 정리한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976년 9월 29일에 최저점 온스당 116달러였어요. 전고점을 돌파한 건 2년이 걸렸습니다. 207달러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최고점은 1980년, 즉 한 3년 5개월 정도,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최저점에서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665달러로 47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1년에 왔습니다. 2080년에서 2001년까지 거의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때 이렇게 사이클이 긴 이유는 그때 당시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황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석유로 이동을 했고 수요가, 그리고 석유 결제는 그때 당시 무조건 달러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인기가 상당 기간 시들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화폐는 발행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거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금액이 쭉 떨어져서 약 70% 이상 떨어졌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화폐량에 의한 2만 달러 도달설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금에 있을 때 그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금이 항상 인플레이션을 반영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있을 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01년에 268달러였던 것이 전고점 돌파한 게 2007년입니다. 약 6.5년 걸렸고요. 682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간 거는 올라오는 게 6.5년 길었으므로 최저점에 도달하는 것도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해가지고 2011년 8월 26일 날 1794달러 해서 569% 정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입니다. 2015년 1077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것이 전고점을 돌파한 게 4.5년 뒤에 180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언제일까? 이게 이제 숙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측하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최고점 돌파 기간까지 해서 한 4.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해서 신규 최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요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준점을 400%로 잡았습니다. 중간값이죠. 1차, 2차, 3차, 지금 3차까지 해서 첫 번째 473달러, 그 다음에 569달러. 그래서 제가 노멀한 케이스로 한 400달러 정도를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 수준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 400%, 아주 긍정적으로 600% 정도 수준까지 이번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좀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그래서 노멀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로 잡아봤는데, 노멀 케이스로 봤더니 5,385달러 온스당 이 정도가 나왔고요. 베스트 케이스로는 6,462달러입니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로는 최저점 대비 300%만 반영했다 라고 했을 때 4,308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금액은 그러면 지금 팔 때는 아니겠죠. 어떤 케이스든지. 여기에 고려되지 않는 게 또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을 자꾸 강조해서 몇 배로 올려야 된다. 그게 정상된 금액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화량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발행해야 될 돈보다 2배 혹은 2.5배 가까이 더 늘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만 불 정도를 예측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이 발행된 모든 화폐가 금으로 다 몰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화폐가 풀렸지만 이 화폐가 전부 다 민간으로 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기울기를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원래 발생해야 될 그래프보다 좀 오버된 부분이 보이긴 보입니다. 노란색 선 위의 부분이 초과된 것이죠. 앞으로는 더 얼마나 찍어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요런 지금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바뀌었죠. 예. 면적도 그렇고 해서 모든 돈이 금으로 가지 않는다도 생각해보고 해서 현재 화폐, 달러 발행량의 모든 것을 금으로 대입하지도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약 30%만 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멀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 값에서 플러스 30%를 했더니
최소 5,600달러에서 최고 8,400달러까지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매도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 설정부터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5,600달러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최저점에서 전고점 돌파 기간이 길수록 최고점으로 다가가는 기간도 깁니다. 최저점에서 전고점 돌파가 짧다면 다시 최고점 가는데도 짧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까지 해서 4.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4.5년에서 또 정확하게 4.5년을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차가 있고 여러 변동폭이 있으니 어느 정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2026년 후반에서 2027년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10.5년에서 11년이 약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정도가 이번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엔 또 조정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금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특별히 올해 7월 바젤 3에서 티어 1 자산으로 인정됐거든요. 실물금입니다. 그래서 티어 1이라는 건 현금 자산이나 국가 채권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걸 담보로 하면은 100%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권에서 실물금의 확보는 국제은행 바젤 3 규약에 따라서 충분하게 담보 가치를 100% 인정받고 그만큼 금 실물 보유량만큼 현금을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금 보유의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국 정부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 자신의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 매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만 보더라도 적정 외환 보유고의 20% 정도가 적정 보유량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인도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2040년까지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모을 것 같습니다. 금을 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이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조정도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은 그런 조정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2만 달러를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어려우시면 장기 투자로 그냥 금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로 그냥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장기로 해서 내가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KRX 금시장에서 현물로 가져와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거를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 투자는 이런 식으로 매도 시점을 예측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